안녕하세요. 근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켜요? 어떻게 켜야 되는? 아, 거기 있었군요. 아까 끄고 가셨는데. 아, 여긴 다 되어 있는데. 연결은 된 것 같은데. 저기 노트북으로 눌러야 돼요. 네. 이쪽에, 잠깐만. 아, 다 오는구나. 예, 안녕하세요. 이호재입니다. 저는 비머 자체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좀 다른 주제, 오늘은 슬라이드 말고 프린트 핸드아웃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비머를 좀 더 잘 쉽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 선생님도 준비는 해놓으시고선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템플릿 예제들 있잖아요. 매트릭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비머 스트림 갤러리, 비머 스트림 템플릿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검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보면 네. 뜹니다. 그래서 여기 테마별로, 컬러별로, 폰트별로 아니면 합쳐놓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서 하나를 쓰시는데, 이경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쭉 보다가 이게 마음에 들잖아요. 마음에 들면 이거를 탁 이제 갖다가 쓰죠. 컴파일을 탁 해서 봐요. 그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한 부분이. 그러면 또 이제 딴 걸 가지고 막 시도해요. 그러면 여기 테마는 이거 쓰는데 폰트는 저 테마를 쓰면 좋겠구나 해서 딱 바꿔 쓰잖아요. 그러면 이뉴머레이트에서 앞에는 동그라미 일로 나왔는데 이번엔 네모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케이톡에 보면 이런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타이틀 섹션, 서브 섹션 이제 표시되는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지금 3단계인데 2단계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썼는데 이 상단에 보면 이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쭉 동그라미로만 표시되는데 저게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이제 나오는 아까 질문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클릭이 돼요. 그러니까 북마크처럼 탁 넘어와요. 근데 섹션, 서브 섹션 이걸 잘 써야 되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게 필요할까요? 저걸 쓸 일이 있겠어요? 발표하면서? 쓸데없는 장식이에요. 그래서 비머로 작성을 하실 때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꾸고 싶다. 제가 아까 설명서를 열어봤어요. 270페이지예요. 뭐 하나 바꾸기 위해서 그 270페이지를 다 찾아볼 거냐. 제가 볼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다른 패키지하고 다르게 비머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경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쉽게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해보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도 난 꼭 이렇게 좀 바꿔서 써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파워포인트를 쓰십시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회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몇 번 이제 비머도 써보고, 이제 스텝와이즈 같은 거 이렇게 탁탁 아이템 같은 거 단계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 해보고 그랬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말빨이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하나 구해서 봤는데 스티브 잡스는 한번 자기가 준비를 하면 연습을 한 100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 탁 바꾸고 자기가 막 스스로 뭐 원더풀, 뭐 자기 혼자 막 그런 말 해요. 언빌리버블 막 이러면서 조명도 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극적인 효과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 뭐 트랜지션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에 많은 글자를 넣지 말라. 보통 3개를 넣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가지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런 이야기 등등.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머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하게 되면 비머를 써요. 왜냐면 시간을 가장 많이 아껴주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또 하다 보면 이 간격 같은 거 이게 또 일정하게 하는 게 또 짜증나거든요. 잔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 만드시고 발표 연습을 그 시간에 할애하는 게 훨씬 더 나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슬라이드와 유물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프레임 명령 말고는 별로 쓰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블록 환경 같은 거 이따금 쓰는데,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알려드릴 게 없고, 이제 유인물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슬라이드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를 그냥 뭐 물론 파일로 그냥 주면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본다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 불필요하게 페이지도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핸드아웃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스텝와이즈 같은 걸 넣었을 때는 사실 그냥 그냥 출력을 하면 여러 페이지로 나오죠. 그래서 한 페이지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그 비머 클래스 옵션에서 핸드 옵션을 주면 되는데, 핸드아웃 옵션을 주면 되는데, 이제 저거 말고 슬라이드가 아니라 일반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만들게 하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용도 말고 다른 용도가 뭐가 있냐면, 내가 요 슬라이드 요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좀 외워서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사이사이에 자기가 말할 걸 쭉 써놓고선 그걸 보고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크게 이제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일하는 쪽에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라고 이제 제가 그때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발표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돈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자를 다 모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다른 회사 사람들은 다 그냥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했는데, 저는 종이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저 파일을 제공을 했죠. 저런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일전에 그 외국인 앞에 가서 저희 회사 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읽고 쓰는 건 뭐 어떻게 뭐 사전 찾아가면서 했는데, 말하는 건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슬라이드 화면이에요.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거 사이사이에 제가 이렇게 써놓고 저걸 외웠습니다. 쫙 외워가지고선 가서 이제 했죠. 이제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행 중입니다. 예, 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위에 요 줄은 이제 무시하시고요. 여기 이 부분을 썼는데, 맨 처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머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속 편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비머 클래스로 다 컴파일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 만들 때 쓰는 거고, 핸드아웃을 만들 때는 아티클 클래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아웃을 만들 때는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하는 거죠. 여기 관련된 요 설정을 주석 처리하고 요거만 살려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머 아티클이라는 패키지를 써줘야 돼요. 제가 뭐 이 패키지를 열어서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비머에서 쓰는 어떤 명령들을 아티클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명령들을 이제 무력화시켜 주는 걸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제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슬라이드 하고 싶다 하면 요걸 주석 처리한 다음에 컴파일하고 이러면 되는데 주석 처리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if를 이제 쓰는 겁니다. if를. 그 저는 뭐 사실 플레인텍 명령 쓰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별로 직관적이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중에 이제 이런 명령 써보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new if, if handout 이렇게 요까지만 하면 이 handout이라는 일종의 그 불림 변수가 생겨요. 참이냐 거짓이냐 요것만 설정을 바꿔주는 변수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참으로 설정할 때는 그냥 handout true, 거짓으로 설정할 때는 handout false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조건문이 필요한 경우에 저는 이제 뭐 x if then 같은 걸 써요. 그게 이제 좀 말은 길지만 그게 훨씬 더 좀 직관적이고 알아보기도 쉽고 한데 요건 너무 단순한 경우거든요. 참 거짓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식을 주는 거는 if handout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게 참인 경우는 요게 되고 요걸 저기서 이제 true로 바꿔놓으면 이게 true면 이거, false면 요게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예. 요거 쓸까요?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알겠었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전에 제가 말을 빠먹었는데, 요 ignore non-frame text 요 옵션을 이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 부분은 begin frame, end frame으로 감싼 부분이고, 이 프레임 바깥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슬라이드로 컴파일 할 때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 테마 등 이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실제로 컴파일 할 때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옛날엔 뭐 여러 줄을 주석 살렸다 지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true만 바꿔주고 컴파일해서 핸드아웃 만들고 false로 해서 슬라이드 만들고 하는데 이제 요것도 하다 보면 요것도 귀찮아요. 요것조차. 요거 그냥 그대로 냅두고 만들 수 없을까? 근데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을 할 때 이건 이제 태국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터미널 이제 명령행을 써야 되거든요. 명령행에서 이제 gLater 이렇게 명령을 써서 바꿀 때 요 파일 요 글자만 지가 알아서 바꿔서 컴파일하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아까 저기 파란 부분 이렇게 나온 부분은 제가 좀 식별이 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외워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엔드 프레임 바깥에 이제 이렇게 말을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이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about.tex이라는 이제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about.pdf도 없고, about handout.pdf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handout true라는
false라는 거를 handout true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윈도우즈에 있는 배치 명령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안 돼요. 거기 있는 명령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SSR이라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about.tag이라는 파일에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about handout 태그로 복사를 하라. 근데 handout false라는 말을 찾아서 handout true로 바꿔주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숫자 1은 한 번만 해라. 한 번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을 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컴파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구글에서 SSR 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이게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건 명령이 너무 기니까 좀 더 짧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C 한 번만 치면 슬라이드가 나오고 C-H 하면 핸드아웃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점점 더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치 파일을 만들어요. C.cmd나 C.bat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뒤에 이렇게 h라는 게 붙은 게 왔으면 딱 일로 가는 거고요. 가서 이렇게 바꿔줘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안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아니면 그냥 컴파일해서 그냥 건너뛰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만들 때는 C, 핸드아웃 만들 때는 C-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배치 파일을 발표를 할 일이 여러 번 있어요. 복사를 해서 계속 쓸 수 있겠죠. 이제 폴더마다 쫙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죠. 이걸 어떻게 하는 군데 다 좀 넣어놓고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없을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파일명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문자를 바꿔주는 이런 것만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다 변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뒤에는 똑같은데, 이제 아까는 실제 문자에 와 있던 걸 지금 변수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 말은 제가 뭐 일부러 길게 썼지만 여러분 짧게 만들어서 써도 될 거예요. 그래서 명령 쓰고 파일 이름, 그리고 슬라이드 만들 때 이렇게 하고 핸드아웃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이제 어느 폴더에서나 아무 폴더에서나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죠. 혹시나, 그러니까 맥 쓰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맥에서는 그럼 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맥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배시 파일 만들어 봤습니다. 훨씬 간단해요. SSR 같은 거 필요 없고, 배시에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핵심은 여기 SED라는 배시 명령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라라는 이제 뭐 그런 의미인데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고 맥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김영수 선생님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 예, 여기 이제 about 택이 있어요. about 택이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외국인 앞에 가서 얘기한 없어. 이게 아닌데. 잘 보이죠? 네. 예, 제가 뭐 보여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비머가 하이퍼 RF를 불러주는데, 사실 별로 쓸 일은 없나 하여튼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들 이렇게 이제 써줬고요. 틱즈 뭐 이런 거 써줬고, 이 부분,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밑에 내비게이션 밑에 없애는 그거 쓰고 바탕색만 약간 좀 바꿔준 거 말고는 예, 달리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비머 매뉴얼 같은 거 안 봐요. 이놈만 딱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제가 닫아버렸나 보네. 잠깐만. 제가 실수로 아까 컴파일하던 걸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까 그 컴파일 슬라이드라는 명령을 이제 3번 돌리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2번은 슬라이드를 위해서, 한 번은 핸드아웃을 위해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about.pdf하고 요거랑 about.handou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I like to give you a summary of what AST does. 외워가지고서는 자,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머 슬라이드 이거 만들 때 여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트랜지션도 않고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좀 기교가 많이 들어갔게끔 그렇게 쓰면 아마 좀 잔손이 더 갈지도 몰라요. 아까 그 if 핸드아웃 요런 문장을 중간중간 써가지고 좀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머 슬라이드하고 핸드아웃에 대해서는 이제 요까지는 다 얘기가 끝난 거고요. 근데 이제 저걸 이용해서 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직원들 작업 지침서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일종의 뭐 업무 가이드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보고서는 이게 다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참고해서 일을 해라라고 이제 만들어 준 건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나름 만들었는데. 이 친구, 강제로 이제 보게 할 수는 없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모바일용으로다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 친구들이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뭐 화면상에서는 크게 나오는데요. 아이폰 3G에서 보면은 조금 깝깝하고 11포인트 썼거든요. 갤럭시 노트 정도 되는 거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보기 적당한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프리앰블에서 if 문 쓴 것만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판면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림이나 표나 이런 것들이 그냥 컴파일하면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모바일용에 맞게끔 손을 봐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큰가? 예, 여기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if 모바일로 했어요. if 모바일. 비모보다 훨씬 간단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이건 뭐 제가 만들어 놓은 명령인데, 아이폰이라고 set layout이라는 명령에 아이폰이라고 이렇게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 크기에 맞게끔 판면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면 판면이 좁기 때문에 양끝 맞춤을 하면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해서 이 경우에는 모바일인 경우에는 왼끝 맞춤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간단한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 프리앰블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본문에 가서도 뭔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네. 여기도 보면 if 모바일 해놓고 모바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림 크기를 좀 더 작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5, 그렇지 않은 경우 0.7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하고, 여기도 이제 글자 크기를 좀 줄였죠. 풋노트 사이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그대로 컴파일하면 넘치겠다 싶은 부분들은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 if 모바일, else if 이걸 써가지고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데이터를 빼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 같은 경우 타이니로 했는데도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 저는 롱테이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표 자체를 싫어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감안하면 이제 이런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그 포맷을 한꺼번에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부분도 뭔가 베리어블 같이 처리해갖고 두 개로 주고 모바일 때는 이걸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좀 더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림 10개를 넣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인쇄용은 100%를 넣는데 모바일용으로는 50%로 줄여야겠다. 그러면 그게 동일하게 적용됐을 때 보기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게 여기서는 할 게 없고 그림 자체를 그 각각의 그림의 비율이 일정하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변수 하나 넣어가지고 뭐 슬래시 마이스퀘어 이런 식으로 1,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 10분을 더 오래 했는데요. 너무 심플한 내용이라 별로 궁금한 것도 없으시죠? 질문이요. 예, 그러면 슬라이드하고 예. 핸드아웃하고 예.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접한 형식만 다르게 하는 겁니까? 지- 아니면 핸드아웃 쪽은 아티클로 뭐 다른 내용이나 설명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내용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내용 자체는 이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더 사실은 추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if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게 더 추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워드 프로세서나 레이어 프로그램에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흔히 많이 비교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if문을 쓸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워드나 그 인디자인도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써가지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밖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들여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거 하려고 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한결 쉽게끔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간단한 파일을 한 페이지짜리를 놓고 이 품물을 쓰는 걸 실제로 해보게 할 수 없어요? 예? 한 10줄이면 될 것 같은데. 실습을 한다. 10줄 프레임 두개 이게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한번 눌렀는데 돌아가더라. 이거 하고 아닌 거 하고 전혀 큰 차이가 예, 뭐, 하여튼, 의도는 시간을 좀 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예. 글씨가 또 이상한 걸로 나오네. 네, 그랬니.
아, 그냥 이걸로 쓰려야겠다. 따라서 치면 되는 거예요? 네. 메모를 간단한 테스트니까 뭐 메모까지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티클로 그냥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확대를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하구나. 좀 더 쉽게.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설명할 필요 없죠. 지금은 여기를 이제 미국 스펠링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위한 미국 스펠링, 영국 스펠링 쓴 그 경우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식은 일 경우에는 이제 앞에 거, 아니면 이제 뒤에 건데, 앞에 거는 이제 철자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를 홀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딱 한 줄씩만 이렇게 블록 지정하듯이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사실 이렇게 문장 안에 쓰기에는 지금 이 형식이, ifs 이 형식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 xif 된 패키지를 불러왔는데, 저거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 그냥
바보같이 2번을 했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말은 더 길어요. 긴데 요걸 이제 거짓으로 설정하려면 여기 false로 넣으면 되고요. 이제 요게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참이면 요 첫 번째 브레이스 안에 있는 거, 거짓이면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길다.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또 명령을 만들면 되겠죠. 뭐랄까? 이거 잘못했죠? 아. 푸데넬스 텍스트 컬러. 네, 결과는 이제 똑같은데요. 훨씬 더 간단하죠, 여기. 그러니까 이 조건문 자체를 매크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앞에는 미국식 철자, 뒤에는 영국식 철자.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잘 작동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폴스로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딱 바뀌죠. 별로 쓸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많죠, 우리 여기. 아, 아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 에드님이 그 책을 쓰고 있는데 그림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쁘게 잘 만드는데 큰 한 뭐 8, 9메가짜리 사진들을 쭉 넣다 보니까 이 PDF로 만들었을 때 파일 크기가 100메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모바일용으로 만들 때 과연 그게 적절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우리가 그
이제 여러분 그림 경로 지정하는 명령 아시나요? 그래픽스 패스라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위 폴더를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상위 폴더로 가서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불러오는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픽셀 디멘전이 높은 해상도가 막 한 2000 픽셀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한쪽에 모아놓고 그걸 좀 숨봐가지고 다운사이즈 해가지고 한 뭐 800 픽셀 정도 되는 거는 또 한쪽에 모아놓고 그래서 인쇄용으로 할 때는 이쪽 경로에 폴더에 있는 것들을 불러들여라 해서 만들고 그럼 좀 파일 크기가 크게 나오겠죠. 또 이제 바꿔서 이렇게 작은 그림들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아까 똑같이 if 뭐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경로를 다르게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뭐 여기는 빅, 여기는 스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뒤에 제가 이제 여기 이 뒤에 이게 경로를 더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폴더 아래에 있는 빅피그라는 폴더에 가서 뒤져서 그림이 없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지정된 경로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절대 경로를 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C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D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여기서 D 이렇게 시작해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경로를 써줘야 돼요. 현재 내 위치로부터 이제 이게 점점하면 이제 내 위 폴더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예 그렇게 상대 경로를 해서 근데 이거를 무한히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본 건 한 8, 9개 정도 그렇게 경로를 지정해서 써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경로를 다양하게 지정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죠? 저 이프론으로 예. 선택할 수 있는 게 프리엠블에서도 되고 본문에서도 되고 아무 데나 된다는 거죠? 예. 이 명령문, 그러니까 이런 if 변수, 그러니까 조건 변수를 만들거나 명령문 만들고 이런 건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골뱅이 문자만 쓰지 않으면요. 골뱅이 문자 쓰면은 좀 make add letter, make add other 그런 거 써줘야 되고요. 맨 밑에 그래픽 패스 예. 거기에서요. 예. 그게 이제 if는 쓰지 않고 그냥 써도 돼요. 예, 그냥 이거 예. 그랬을 때 예. 만약에 상위 디렉토리로 계속 간다면 예. 절대 경로에다가 만약 그림이 많다라고 예. 한다면요. 예. 한쪽에다 다 몰아넣고. 예. 그러니까 경로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가로를 쳤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쭉. 루트 쪽에다가 예. 싹 몰아넣는다면 절대 경로도 쓸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걸 많이 붙여야겠죠. 루트까지 가야 되니까. tilde 되나요? 예? tilde, 홈 디렉토리. 안 돼요. 바로 가는 거죠. 안 되죠. 예. 예. 그렇게는 안 되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예. 그림을 이제 여러 군데 놓고서는 막 골라서 쓰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까 핸드아웃하고 프레젠테이션 이제 양쪽으로 이제 예. 핸드아웃 샘플 보여주면서 예. 스피치 한 거는 핸드아웃 때문에 만들어서는 자기 스피치. 예. 근데 아까는 핸드아웃 때문에. 그거는 저만 볼 거니까요. 프린트 해가지고. 예, 프린트해서 저만 보고 외울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경우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외워서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나눠줘야 되는 경우. 예. 예,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죠.